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게 원래 쟁점이 아니라 민희진 대표가 있는 원래 어도로 복귀시켜달라는 게 핵심 쟁점이에요. 그 당시 멤버들과 구성원이 뉴진스 멤버들과 신뢰관계가 좋고 최고의 성과를 도출했는데 강제로 과거 구성원들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특이점은 민희진 대표 시기에 기획사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 쟁점이 아니라 신뢰관계가 있었던 때에 그 멤버들과 구성원, 대표를 유지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에요. 계약 해지한다는 것은 그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4월 23일 칼럼이 하나 올라와서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2004년에 설립된 최초의 공익변호사 단체라고 하고요. 공익활동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따로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이끌어내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오늘 소개드릴 칼럼은 뉴진스 멤버들 관련한 칼럼이었고요. 홍 강사님께서 다뤄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똑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칼럼을 기고하신 분은 장서현 변호사님이십니다. K-POP 아이돌 전속계약에서 고도의 신뢰관계가 중요한 이유, 뉴진스 가처분 결정에 대한 비평입니다. 최근 법원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하여 어두워가 제기한 기획사 지휘 보전 및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활동을 중단했고 항고한 상태이며 K-POP 팬으로서 이 변호사님은 지난해부터 이 사건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고, 이 사건이 K-POP 산업과 대규모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성장에 가려진 아이돌의 주체성과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글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7년 장기 전속 계약에 대한 내용이죠. 아이돌은 데뷔와 동시에 7년의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7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한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 7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획사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속기간을 최대한 장기간으로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뜻은 어떤 게 유리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첫 데뷔 때는 기획사의 입장에서 7년이 관철됩니다. 그런데 왜 7년이어야 되는 근거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최대 맥시멈이 7년이기 때문에 7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7년이라는 전속 의무는 구체적인데 기획업자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른 의무나 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년은 해야 되지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우리 매니지먼트가 해야 될 그런 의무나 제한 같은 경우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7년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해줬을 때 그들은 어떻게 이 계약을 지켜야 한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적혀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속 활동은 명문화되지 않은 빈 내용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표준 전속 계약서에서도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권한 행사에 따라 성실히 제공할 의무를 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대중문화예술 용역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만 하고 있고, 용역 제공의 횟수나 시간의 제한이 없고 제공해야 할 용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꿈을 이루기 위해 7년의 장기 전속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형태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들은 자신의 일에 대한 결정 권한이 얼마나 있을까? 가수는 기획업자의 매니지먼트 활동에 대해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게 현실에서는 그대로 작동하기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이돌은 기본적으로 단체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고 대규모 비용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의 활동에 대한 결정 권한이 제약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체 활동에서 어떤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하기가 힘들다고 하죠. 거기다가 비용이 대규모 투입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압력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이런 추세 속에서 아이돌이 수행해야 할 그런 용역 제공의 의무와 시간도 커진다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이상한데, 이거 투자 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이 제공의 의무와 시간도 커진다는 것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할 어떤 규정이나 의무가 없잖아요. 하지만 투자금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비례해서 커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리한 투어나 행사 일정, 잦은 부상과 정신건강 등 K-POP 아이돌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악명이 높다. 이거는 다른 아이돌들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어떤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개선을 하려던 노력은 있었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지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기획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기획사죠. 누가 반대를 하는지는 기획사를 대변하는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아이돌의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이 더딘 이유입니다. 그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했죠. 그리고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 활동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은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판결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가 깨어지면은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이러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있으니까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신뢰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데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럼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야말로 상식 밖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K-POP 아이돌은 전속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가 많고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의뢰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년이라는 장기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기획사가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주어야 하는 의무와 법적 책임이 있죠.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부여하지 않고 어떤 계약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죠, 지금은. 그래서 이것이 깨진다면은 당연히 아이돌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적 형평에 맞다고 변호사님은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으로 좀 더 추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현재 NJ 뉴진스 멤버들도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계약을 해지해달라는 게 원래 쟁점이 아니라 민희진 대표가 있는 원래 어도로 복귀시켜달라는 게 핵심 쟁점이에요. 그 당시 멤버들과 구성원이
뉴진스 멤버들과 신뢰관계가 좋고 최고의 성과를 도출했는데 강제로 과거 구성원들을 해임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사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특이점은 민희진 대표 시기에 기획사에 대한 신뢰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해달라고 하는 게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 쟁점이 아니라 신뢰관계가 있었던 때에 그 멤버들과 구성원, 대표를 유지해달라는 게 핵심 요구사항이에요. 계약 해지한다는 것은 그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파탄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핵심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지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 멤버들 입장에서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대표가 민희진이었고, 뉴진스의 총괄 기획 프로듀서로서 음악적인 측면과 영업 실적 측면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었는데, 그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했던 그 당시 구성원들, 대표와 기획사가 지금 바지 사장과는 전혀 다른 분들이죠.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획사와의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1심 가처분 결정에서 법원이 판단한 거는 요거죠. 기획사가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그런 뉴진스 멤버들의 연예 활동을 위해서 지원과 노력을 하였는데 정산 의무 등의 중요 내용도 위반한 것이 없다. 이렇기 때문에 가처분을 인용을 했는데, 문제는 그 정산이 가능하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한 대표는 지금 어도어가 아니죠. 과거 어도어의 구성원과 대표였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해임시킨 거는 하이브 임원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 임원진들이 멤버들의 의사와 이익에 반하여 신뢰관계를 파탄하고 강제로 경영진을 교체한 이 핵심적인 사실을 생략된 것이 아니고 생략한 겁니다. 법원도 생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상 이 사실을 주장을 했겠죠. 당연히 했는데 왜 생략을 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판사분과 법원의 결정이 왜 이 사실을 생략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지원과 법적 분쟁에 동원된 악의적 여론전. 하이브는 법적 분쟁에 법정에서의 정당한 공방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사적인 메시지를 언론에 흘리고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도록 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이브가 이러한 행태를 계속 보였죠, 먼저. 그리고 멤버들의 연습생 영상과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연예 매체와 세이브 레카에 유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독이라는 제목을 달고 보도가 되었어요. 다른 매체들은 이 기사를 받아쓰기에 바빴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런 자정하려는 언론사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사소한 이슈에도 매일 이런 수십 건, 수백 건에 이르는 보도에 시달렸죠. 비자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했죠. 조롱이나 혐오까지 당했습니다. 이렇게 조롱이나 혐오를 한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임원진이 경영진으로 경영진이 교체된 기획사를 과연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바지 사장은 김주영이고 김주영을 조종하는 거는 히트맨 뱅인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기획사에서 몸담고 있을지 저는 잘 상상이 안 갑니다. 그거를 정상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법원의 판단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지 사장인 거 다 알잖아요. 병신도 아니고, 그죠? 아이돌의 입장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는 기획사에서 전속 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그 인격을 침해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으로 인한 활동 금지 또한 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아이돌 인권의 어떤 엄청 큰 쟁점이 돼버렸죠.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인권의 한 페이지를 여는 계기가 되길 이라면서 바란다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 여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신이 믿는 가치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멤버들이 그렇게 말했죠. 아이들도 결국에는 연예인이기 전에 한 인간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어야 하고, 누구와 작업하고 예술 활동을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되죠. 이 결정도 사실은 어느 정도 기존의 어떤 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선택을 한 거죠. 이미 성과와 훌륭한 작업물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로 되돌아가야 된다고만 말하는 것 뿐입니다. 특별히 엄청나게 멤버들 독자적으로 선정해서 그런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해달라는 것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 보장받는 것은 기본입니다. 시대가 바뀌는데 사실상 제도와 법, 그리고 무엇보다 그 기획사의 책임과 그런 의무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할 인식 개선도 늦어지고 있는 거죠. 늦어졌죠, 이미. 기획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뉴진스의 싸움이 아이돌 인권의 한 페이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응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평을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별로 없었어요. 그쵸? 이런 공익인권법재단 같은 공익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열린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써있는 것처럼 기울어진 언론 지형과 변호사 레카들에 의해서 문제가 지저분하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고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어떤 플랫폼에 한정돼서는 어떤 여론이 악의적으로 형성되고 있죠. 거기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왜 가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집단에서 가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기획사에게서도 위협을 느꼈지만 대중으로 비춰질 수 있을 법한 플랫폼에서까지도 아이돌들이 인격권을 침해받고 있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상처,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내주셔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죠. 저도 팬 입장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론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플랫폼에서도 그것이 정말 대중의 의견이 맞는지 확인할 수 없죠.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